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과 RC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톡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셀타비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양팀 모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셀타비고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파뇰도 최근에 2연패에 빠지긴 했어도 이 모두 원정 경기였고 직전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과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에스파뇰도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것이 이 믿을 만한 주포 공격수가 최전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에는 호셀루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2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셀타비고에는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이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리그 11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두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다는 것 역시 양 팀의 팽팽한 구도가 그려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호셀루와 아스파스 두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양팀 모두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은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골을 넣고 있고 셀타비고 역시 미드필더 베이가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 공격자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두 팀이라는 점에서 두 팀의 공격력이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흥미로운 것이 이 팀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전체 2등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이 제공권이 두 번째로 좋은 것에 비해서 이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라리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에스파뇰은 수비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다만 셀타비고는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딱 3골밖에 없을 정도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이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에스파뇰로서는 셀타비고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에스파뇰이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을 보면 9.08골로 라리가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공격 자체는 상당히 날카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셀타비고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주전 골키퍼 마르체신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백업 골키퍼인 비아르 선수가 출전한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주전 골키퍼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패턴적으로 에스파뇰이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가 가장 땡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 10번에서 3승 6무 1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고 올 시즌 라리가 맞대결에서도 셀타비고 원정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인 만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력이 조금 더 나은 셀타비고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세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을 한 이후에 리그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라리가에서 9경기 6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의 최근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주춤했던 공격 자원인 모라타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 데파이 선수 역시 아틀레티코에서 슬슬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인데 항상 제가 승무패에서 홈에서 정배당을 받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정배당을 홈에서 아틀레티코가 받았을 때 심심치 않게 통수를 치는 경우가 승무패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리그 3경기에서 2승 1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번 경기는 주포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매우 심한 팀이고 최근에 원정 8경기 2무 6패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에 기세를 타고 있는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첼시 대 에버튼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이 2경기 중에서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1부에서 이미 첼시 경기를 이변을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최근의 경기력과 발렌시아의 원정 기복 등을 고려해서 아틀레티코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상대 전적 6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홈에서는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베티스로서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의외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베티스의 올 시즌 라리가 득점 통계인데 이 베티스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24.77골인데 실제 득점은 18골에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역시 기대 득점 5.66골보다 적은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의 효자 종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널티킥인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8골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마요르카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양 팀이 최근에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2경기에서 4골을
마요르카를 상대로 넣었는데 그 마요르카를 상대로 넣었던 4골 중에서 3골이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도 베티스가 페널티킥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베티스가 이번에 페널티킥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마요르카 특유의 밀집 수비 그리고 무리키 선수를 활용한 제공권, 고공, 뚝배기 공격 한 방에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베티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그 2골이 모두 무리키 선수의 장기인 헤딩 슈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5위로 최하위권인데 마요르카는 제공권이 5위로 상당히 높이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무리키 선수의 맞박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베티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6실점을 당하면서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과 무리키 선수의 헤딩 한 방이 기본적으로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소시에다드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었고 무리키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지만 최근에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또다시 베티스를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5연패 득점이 딱 한 골에 그치고 있을 만큼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 라리가에서 로테이션 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맨유전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체력 소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베티스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3무 무패, 패배가 없다는 점 역시 베티스가 로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돌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정도가 적합해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에 유로파리그 스포르팅과의 홈경기를 패배를 당하면서 여러모로 잃은 것이 많은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이 선발 라인업을 조금 애매하게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후반전에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전에 주전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지만 이 연장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하고 유로파리그는 탈락을 하는 최악의 결과표를 받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전에서 아스날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살리바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교체에 아웃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백업 측면 수비수인 토미야스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아스날이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미야스가 부상을 당한 것도 굉장히 큰 것이 만약에 아스날이 중앙 수비수 살리바가 결장이 될 경우에는 이 측면 수비수 화이트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세우고 토미야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리바 선수의 공백을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 토미야스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를 백업 수비 자원인 홀딩이라는 선수를 기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홀딩이라는 선수는 확실히 불안감이 많은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올 시즌 이상하게 리그 6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이 됐는데 이 두 번의 5연승이 있었지만 6연승 문턱에서 1무 1패로 미끄러지면서 리그 6연승은 끝내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5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한번 리그에서도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는 최근의 아스날 원정 흐름이고, 아스날 원정 4경기에서 무려 1승 3무로 패배가 없는 크리스탈의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주중 유로파리그 연장 패배에 따른 체력 누수와 전력 누수, 그리고 크리스탈의 아스날 원정 최근의 좋은 성적까지 고려하면 아스날이 2번 연속으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11경기에서 5무 6패 승리가 없는 팀이고, 11경기 중에서 무려 7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공격력 난조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크리스탈의 주전 골키퍼인 과이타 선수가 지난 경기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아스날이 비록 스포르팅에게 발목이 잡혔지만 스포르팅의 골키퍼 아단 선수가 선방을 무려 7개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충분히 득점 기회만 살렸다면 경기력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이변을 노려본다면 최근에 크리스탈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맨유, 뉴캐슬, 리버풀 강팀들과 모두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크리스탈이 이 강팀들과의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모두 홈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크리스탈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아스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팀의 라리가 득점 통계인데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보다 적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사수나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보다 많은 5골을 세트피스에서 넣고 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이 12골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펼쳐졌던 비아레알이 안더레흐트와의 경기에서 홈 경기 0대1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그 경기에서도 비아레알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슈팅을 무려 23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더레흐트전 기대 득점값이 무려 2.92골, 거의 3골에 육박했던 기대 득점이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여전히 골 결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사수나도 올 시즌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리그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득점 경기에다가 올 시즌 라리가 최소 득점 공동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도 공격력이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양팀 모두 실점이 라리가 25경기 24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1실점이 되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을 해보자면 양팀이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양팀이 모두 탄탄한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심적으로는 땡기는데, 이 두 팀이 최근에 10번을 만나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승패가 갈렸던 맞대결 상성이 상당히 마음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상황적으로 주중에 안더레흐트전을 치른 비아레알보다는 오사수나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오사수나가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2승 3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대항전을 치른 다음에는 리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뜻이고, 이 오사수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로 높이가 뛰어난 팀인데, 이 높이가 좋은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수비 약점은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로 꼴찌인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도 약한 비아레알이라는 점에서 오사수나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하게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양팀 맞대결 4경기만 놓고 보면 오사수나가 비아레알의 3승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근소하게 오사수나 사이드로 마음이 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3승 1패, 이 1패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의 맞대결이었고 비아레알 원정에서 오사수나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비아레알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삼총사가 모두 이번 경기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비아레알에서 2골을 넣었던 공격수 단주마 선수는 현재 토트넘으로 이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왼쪽 측면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을 했었던 바에나라는 비아레알의 자원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사수나전에서 3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룰리 골키퍼는 지금 아약스로 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룰리 골키퍼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비아레알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던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삼총사가 모두 빠진다는 점 역시 오사수나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기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그래도 귀신같이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는 구도에서 허무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헤타페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헤타페는 유리한 것이 세비야가 주중에 페네르바체, 터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세비야가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뛰어나고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모든 대회 원정 6경기에서 1무 5패로 승리가 없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도 세비야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1차전 홈 경기 2대0 승리를 바탕으로 8강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올 시즌 홈에서 근소하게나마 성적도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라리가 6경기 2승 3무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헤타페의 주포 공격수인 에네스 위날, 마요랄 두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헤타페의 에이스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최근에 6경기 7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직전 카디스전에서 위날 선수가 2골 모두 페널티킥으로 넣어서 위날 선수가 직접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득점의 빈도가 꽤 높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정지된 상황에서의 득점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비야의 파울 통계인데 세비야가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굉장히 많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옐로 카드가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카드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세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은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타페의 NS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처럼 이 NS 위날 선수 역시 헤타페에서 오른발 직접 프리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은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상당히 많은 세비야가 NS 위날의 프리킥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것은 이 헤타페만 만나면 상당히 세비야가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헤타페를 상대로 무려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비야의 천적 면모이고 헤타페를 상대로 7경기를 치러서 13개의 골과 실점은 딱 한 골밖에 없었을 정도로 헤타페 담당 일진다운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울 수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기 때문에 헤타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의외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세비야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비야로서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3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비야의 영입생 미드필더 파페 게에라는 선수가 최근에 세비야의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페 게에 선수가 최근에 4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 3개의 도움 모두 이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득점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파페게이가 최근에 징계로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파페게이가 이번에 돌아오기 때문에 최근에 엔네시리 선수가 득점 감각이 주춤해 있는 것이 파페게이 선수의 어시스트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파페게이 선수가 만약에 복귀가 된다면 엔네시리 선수의 득점력도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수비수 두아르테와 알데레테 두 선수 모두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도 크다는 점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빅매치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엘 클라시코의 경우에는 항상 5대5 느낌이 강한데 양 팀이 최근에 상성적으로 친선전을 포함해서 10경기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양 팀 중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쪽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보다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고 후반 37분경에 가서야 벤제마,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크로스 같이 주전 자원들을 교체 아웃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상 풀타임을 소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홈에서는 라리가 패배가 없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기록한 패배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3패를 당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올 시즌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무엇보다 레알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2무 1패로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최근에 챔스 직후에 치른 라리가 3경기 성적이 2무 1패로 후반기 갈수록 다소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레알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그 패배 이후에 레알을 상대로 슈퍼컵에서 3대1 승리,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상대 전적이 3경기에서 2승 1패로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홈에서 10승 2무 무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체력적인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레알전을 앞두고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던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훈련을 소화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페드리까지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면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레알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원정 5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이 5경기에서 3승 2무로 유독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최근의 레알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레알 사이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실 것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